나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겨울론에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그 성장에서 성숙해진 나무가 어떻게 번식이라고 하는 걸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꽃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꽃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속시식물의 생식기관입니다. 생식기관이라고 하는 건 그 식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번식을 위해서 작동하는 한 기관일 뿐인 거죠. 더군다나 꽃은 식물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기 동안 피어납니다. 꽃을 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꽃을 계속 달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계속 달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꽃은 짧은 시기 동안 피어서 그 식물체가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식물이 꽃이 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꽃은 속시식물에게만 있습니다. 거시식물에도 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송화가루라고 하는 것이 봄철에 많이 날리잖아요. 그때 꽃가루를 날리는 소나무의 꽃은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시식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사리나 이런 양치식물들은 꽃이 피지 않고 포자를 통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은 속시식물의 생식기관을 뜻합니다. 이제 꽃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꽃은 꽃잎, 수술, 암술, 꽃받침 이 네 가지 구성물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꽃이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질 수 있죠. 이때 꽃잎, 꽃받침, 수술, 암술을 다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갖춘 꽃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갖춘 꽃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꽃을 읽을 수 있도록 네이처 리딩 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꽃의 구조를 알아야 그 꽃을 읽을 수 있고 그 꽃이 어떠한 번식 기제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꽃의 구조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꽃 구조 중에 첫 번째는 꽃잎입니다. 우리가 꽃을 봤을 때 이건 꽃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건 그 화려한 꽃잎 때문이지요. 모든 꽃이 꽃잎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꽃잎을 갖고 있고 그 꽃잎의 생김새가 화려합니다. 꽃잎이 이렇게 화려한 이유는 바로 이 꽃이 핀 이유이기도 한데요. 꽃이 핀 건 주변에 있는 곤충, 매개곤충을 불러들여서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기기 위한, 또 다른 꽃에서 꽃가루를 받기 위해서 곤충을 유인하려고 화려한 무늬와 색을 갖는 겁니다. 꽃잎은 그런 역할을 하지요. 다른 것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꽃잎은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꽃잎이 하나하나 낱개로 떨어져 있는 갈래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이 하나로 붙어 있는 통꽃이 있지요. 통꽃도 또 나눠보면 꽃잎이 얕게 갈라지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부터 깊게 꽃잎이 한 장의 꽃잎이지만 깊게 갈라지는 꽃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꽃잎을 보면 먼저 얼마만큼 갈라졌는지, 그래서 꽃잎이 몇 장으로 보이는지 볼 수 있고요. 꽃은 사실은 한 장의 꽃잎 밑부분, 기부는 다 붙어 있는데 위쪽이 깊게 갈라져서 꽃잎이 마치 여러 장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꽃잎에는 곤충을 유인하는 게 꽃잎의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곤충을 유인하는 데 적합한 곤충을 불러들이는 꿀점이라고 하는 무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꽃잎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곤충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화려한 색을 갖는다.
두 번째, 곤충들이 제대로 그 암술 수술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오도록 꿀점이라고 하는 무늬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입니다. 다음은 꽃의 구조물 중에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꽃밥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꽃밥이 성숙되면 꽃밥 주머니가 터지게 되고 확 뒤집히면서 그 안쪽에 있던 꽃가루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수술들이 꽃잎에 수술대 끝을 붙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꽃잎이 떨어질 때 수술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많은 꽃들이 수술이 성숙되는 시기와 암술이 성숙되는 시기를 다르게 합니다. 수술이 먼저 성숙하고 대부분 꽃들이 나중에 암술이 성숙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시기에 수술과 암술이 같이 성숙되면 자기 꽃가루가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기 꽃가루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식물들의 전략입니다. 자가 수분이 이루어지면 유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성숙되는 시기와 암술이 성숙되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자기가 성숙하고 자기 꽃가루를 다 날리고 나면 꽃잎과 함께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꽃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암술이 있습니다. 암술은 4가지 구조물을 갖는데요. 우선 꽃가루가 수술에서부터 날아온 꽃가루가 떨어져 내려앉는 암술 머리가 있고요. 그 암술 머리에서 씨방까지 연결되는 대가 있습니다. 그걸 암술대라고 하고, 암술대 밑으로 가면 씨방이 있습니다. 씨방은 속시식물이 갖는 구조물이죠. 우리가 흔히 꽃을 속시식물의 생식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씨방을 갖고 있는 게 속시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술 머리가 있고 암술대가 있고 그 밑에 씨방이 달려 있습니다. 그 씨방 안에는 앞으로 씨가 될 미씨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암술은 암술 머리, 암술대, 씨방, 미씨 이 4가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술 머리에 다른 꽃의 수술로부터 날아온 꽃가루, 날아오기도 하고 곤충들이 매개해서 옮겨주기도 하겠죠. 이렇게 암술머리에 떨어진 꽃가루가 떨어지면 그 꽃가루에서 관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나와서 씨방까지 전달하는, 꽃 암술머리에서 씨방까지 이어지는 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관을 따라서 그 꽃가루에 있던 정자세포, 정세포가 쭉 이동을 해서 미씨를 만나고 그 미씨와 함께 씨로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꽃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을 수분이라고 하고, 그 꽃가루가 옮겨져서 미씨와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정을 통해서 앞으로 그 꽃이, 그 식물이 자기의 유전자를 멀리 퍼뜨릴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구조물로 꽃을 건강하게 보호해주고 나중에 씨방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하기도 하는데, 꽃받침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꽃받침은 여러가지 구성을 가져요. 이를테면 꽃받침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꽃받침이 2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꽃받침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우리가 꽃 읽기를 할 때 알아보기로 하죠.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변 것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죠. 식물들도 주변에 있는 것들과 관계 맺으면서 많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곤충일 겁니다. 특히 꽃을 피워서 그 꽃과 곤충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죠. 아까 꽃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꽃잎이 화려한 이유가 곤충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꽃이 화려함만 가지고 곤충을 불러들였다면 아마 곤충들은 안 왔을 겁니다. 꽃은 곤충을 불러들여서 여기에 꽃이 있어를 알려주는 게 꽃의 외관이고요. 오게 되면 꽃가루를 주기도 하고 꿀을 주기도 하면서 곤충들에게 긍정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곤충을 불러 모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꽃가루를 다른 꽃으로 옮겨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곤충은 꽃에게 있어서 중매쟁이가 돼주는 겁니다. 꽃의 수술에서 꽃가루를 가지고 다른 꽃의 암술로 가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지요. 꽃마다 그 구조에 따라서 이 관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양한 형태를 모두 이 강좌에서 살펴보기는 힘드니까 그런 건 이후 차츰차츰 확장해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꽃의 구조를 살펴볼 때 각각의 꽃들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꽃이 맺고 있는 첫 번째 관계는 꽃이라고 하는 구조 때문에 곤충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우리가 꽃에서 관계를 맺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꽃과 곤충의 관계는 동일한 시기에 꽃이 피었을 때 그 곤충도 존재해서 그 곤충이 그 꽃에 와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꽃이 시간을 두고 흘러가서 변하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매지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생태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꽃을 보면서 이 꽃에선 어떤 열매가 맺힐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은 어떻게 변화해 가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시간 흐름에 따른 관계로서 열매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생태 공부를 한다는 건 이 꽃이 어떤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 하나 하고, 이 꽃은 주변에 있는 어떤 생물들과 어떻게 관계 맺지, 또 이 꽃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확장해 가야 됩니다. 단순한 꽃의 구조에서 꽃의 관계로 확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모든 꽃은 열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꽃 중엔 수꽃이 피는 경우가 있어서 암술이 없는 수술만 갖고 있는 수꽃이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 수꽃들은 열매를 맺지 않겠지요. 꽃가루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꽃과 같은 종의 암꽃이 있는 곳에서 열매가 달리겠죠. 이제부터 여러 종류의 꽃을 읽어가면서 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을 읽어나가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다양한 꽃의 종류를 이해하게 하고 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유아들에게도 마찬가지, 초등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그 자연물을 가지고 얘는 민들레야를 알려주는 것보다 이 꽃은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고요. 민들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꽃받침인데요. 꽃받침을 보면 바깥쪽에 아래쪽을 향해 있는 게 외총포편, 바깥쪽 꽃받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쪽으로 녹색으로 햇잎 모양으로 쭉 펼쳐져 있는 게 안쪽 꽃받침, 내총포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겹으로, 내총포편과 외총포편으로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총포편이 그 지면 쪽을 향해서 젖혀지는 게 서양 민들레고요. 우리 토종, 원래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던 민들레는 외총포편도 위쪽을 향해서 꽃을 감싸 안습니다. 그런 차이를 갖습니다. 꽃잎도 서양 민들레는 좀 더 화려하게 노란색이라면 우리 토종 민들레는 흰빛을 띠거나 또 같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더라도 좀 더 수수한 느낌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꽃을 나눌 때 통꽃과 갈래꽃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민들레는 통꽃일까요? 갈래꽃일까요? 민들레는 통꽃입니다. 왜 통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지금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민들레 꽃 한 송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민들레에서 꽃잎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가 꽃 한 송이인 거죠. 이 꽃 한 송이를 분해해서 살펴보면 노랗게 혀처럼 쭉 나와 있는 게 꽃잎이고요. 그 꽃잎의 밑에 쪽에 가보면 기부가 원통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수술과 암술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얘는 통꽃입니다. 그리고 그 통꽃에서 쭉 나온 굵은 부분이 꽃가루를 갖고 있는 수술이고요. 그 위쪽으로 두 가닥 갈라져 있는 게 암술 머리와 암술대입니다. 그걸 쭉 따라 내려가 보면 밑에 흰색으로 동그란 밑씨가 달려있죠. 이게 씨방이고 그 안에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흰색 털은 부속기여서 나중에 이 씨가 포산돼서 날아가서 종자를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는 털이 미리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노란 꽃만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씩 분해해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꽃이 지금 원안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가 수많은 꽃이 함께 모여 있지요. 그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꽃받침이 두 겹으로 감싸는 겁니다. 국화과 꽃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민들레는 갈래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엔 갈래꽃처럼 보이지만 갈래꽃이 아니라 국화과 꽃들은 모두 같은데 통꽃입니다. 꽃 하나하나가 통이라는 거죠. 그 통인 하나하나 꽃이 모여 있어서 갈래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거 한 송이 한 송이가 꽃이기 때문에 통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꽃은 꽃잔디인데요. 우리가 꽃잔디라고도 부르고 지면패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패랭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꽃잔디는 보시면 통꽃이죠. 위쪽 꽃잎을 보면 깊게 갈라져 있지만 기부로 내려가 보면 꽃이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꽃이고, 가운데 수술을 보시면 수술이 두 개는 길고 하나는 중앙에 있고 두 개는 짧죠. 이렇게 수술이 여러 층으로 있는 건 이 5개의 수술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곤충에게 꽃가루를 묻혀라 라는 뜻입니다. 즉,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보다 층계로 이루어져 있으면 가다가 어느 것인가는 닿게 되고 꽃가루를 묻히게 되겠죠. 자,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녹색 3개로 갈라져 있는 게 암술머리입니다. 우리가 이 암술 모양에서 알 수 있는 건 꽃잔디는 3개로 갈라진 열매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꽃잎을 한번 보죠. 꽃잎을 봤더니 5개로 깊게 갈라져 있고, 안쪽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죠. 그 안에 우리 수술과 암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구멍으로 들어가야 꿀이나 꽃가루를 얻을 수 있다고 표시해주고 있는 건데, 그 표시를 주변에 붉은색 점들이 해주고 있죠. 이걸 꿀점이라고 합니다. 그 꿀점 바깥쪽으로 흰색 꿀점이 또 있죠. 꽃잎이 갖고 있는 분홍색을 보곤 여기에 꽃이 있어 라고 내려앉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꽃에 꽃가루를 수분시켜주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야만 되는 곳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꽃들은 곤충을 유인하기 가장 좋은 무늬로 자기의 모양을 갖습니다. 꽃잔디꽃 하나를 봐도 이 꽃은 어떻게 곤충을 유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다음은 냉이입니다. 냉이는 십자화과라고 부르거든요. 혹은 겨자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십자화과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꽃잎이 4장이어서 그 4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한자 열십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십자화과라고 부릅니다. 이 냉이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습니다. 꽃다지꽃도 있고 유채도 냉이과고요. 말냉이도 있고 여러 가지 냉이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의 공통된 특징이 수술이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수술을 꽃잎 안쪽에 가지고 있고, 이 종마다 좀 다른데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수술은 좀 길고 가운데 쪽은 좀 짧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들 안에 가운데에 보면 암술 머리를 가진 암술이 하나 있죠. 밑에 쪽으로는 씨방도 보입니다. 이렇게 꽃잎 4개와 수술 6개, 암술 하나를 갖고 있고, 그 꽃들 밑에는 다시 꽃잎과 어긋나서 꽃받침 4개가 있습니다. 냉이꽃은
이렇게 구성되고요. 이 구성되어 있는 꽃들이 이렇게 피는 이유는 나중이 되면 가운데 있던 씨방이 성숙해서 열매가 된다는 거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말랭이라고 하는 냉이 종류의 식물의 씨방입니다. 절반 자른 건데요. 한쪽 지금 캡슐을 벗겨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씨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죠. 이것처럼 씨방 안에 있던 미씨가 자라서 성숙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즉 모든 꽃은 이렇게 성장해서 열매를 갖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냉이처럼 보이는 꽃을 총상꽃차례라고 부릅니다. 한 줄기에서 기다란 꽃대를 가지고 여러 송이 꽃이 모여 피는데 한 송이만 있으면 곤충들이 봤을 때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송이가 같이 모여서 피게 됩니다. 아까 우리 꽃잔디라고 했던 꽃도 한 송이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송이, 수만 송이가 함께 피니까 그 땅바닥에 피어있는 모습이 마치 붉은색 용단을 깐 것처럼 보이는 게 내 곤충들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더 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갖고 피우는 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냉이도 작은 꽃이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달리니까 내가 꽃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작은 꽃이 모여서 곤충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꽃차례가 됐건 꽃잎이 됐건 곤충을 유혹하고 불러들여서 결국은 꽃가루 바지를 하고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건강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꽃의 전략입니다. 다음은 주름잎이라고 하는 꽃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죠. 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겠지만 그 꽃이 생긴 모양을 보고 사방으로 모양이 같은 방사형 꽃과 좌우가 같은, 즉 오른쪽 왼쪽 사방 모양은 다른데 좌우로 나눴을 때 같은 좌우 대칭형 꽃으로 나눠집니다. 방사형 꽃은 어느 방향으로 곤충들이 접근해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분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 대신 좌우대칭형 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길을 하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갈 경우 매우 수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삼색 제비꽃의 경우 진한 보라색으로 가운데 쪽을 향해서 선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설판이라고 하는데 설판에 앉아서 쭉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쪽에 꽃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좌우대칭형 꽃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할 주름잎도 좌우대칭형 꽃입니다. 좌우대칭형 꽃들이 우리 방사형 꽃보다는 좀 더 진화된 것으로 보는데요. 곤충들을 불러들여서 수분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 주름잎은 설판이 굉장히 크죠. 마치 정말 사람 혓바닥처럼 쭉 내민 것처럼 생겼고 가운데 꽃잎 가운데 보면 노란색으로 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꿀점이라고 하죠. 여기에 내려앉아서 이 꿀점을 따라 들어가면 꿀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로로 들어갈 때 밑에 보시면 꽃잎 위에 보시면 털이 되게 많죠. 이 털은 곤충들은 누구나 저런 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을 높이 들다 보면 그 위쪽에 있는 수술과 암술에 등을 문지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꽃가루 바지가 됩니다. 즉 꽃은 우리가 보기엔 아름답지만 모든 기제가 곤충을 유혹해서 꽃가루 바지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형태로 자기의 몸을 만든다는 겁니다. 주름잎을 따서 분해해 보면 수술은 꽃잎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수술 두 개가 가운데 쪽을 향해서 붙어 있죠. 어떻게 들어가도 이 설판 위에 올라 앉아서 안쪽으로 꿀을 먹으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도 수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봄에 흔히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 꽃을 따서 뒤 꽁무니에서 꿀을 빼먹기도 하는 광대나물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마찬가지로 설판에 곤충을 유인하는 전무늬가 있고요. 그 전무늬가 아주 있는 설판이 넓진 않지만 어디로 내려앉을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위 꽃 뚜껑을 보면, 화통의 위쪽 부분을 보면 털이 있죠. 이 털이 있다는 건 곤충들이 기피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앉지 말라는 거죠. 밑에 있는 설판에 앉으라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진입하는 구멍이 있겠죠. 큰 구멍이 있고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턱을 지나면 위쪽에 있는 수술과 암술에 곤충의 등면이 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광대나물도 수술이 안쪽으로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모두 곤충을 유인해서 수분 항열을 높이려고 하는 꽃의 생김새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꽃들은 주변에 뭐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꽃들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선생님들 참나무에 도토리가 달린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도토리가 달리는 참나무, 그럼 도토리가 달렸다는 것은 결국 꽃이 폈었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달리기 위해선 모두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꽃이 폈었다는 증거고, 그런데 참나무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참나무 꽃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을 텐데, 참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단 그 꽃의 색이 화려하지 않고 연 녹색의 꽃을 피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울눈이 터진 자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그 여우 꼬리처럼, 길쭉한 꼬리처럼 축 늘어져서 자라는 것이 참나무의 수꽃이고요. 잎과 줄기 사이에서, 새로 나온 잎과 줄기 사이에서 톡 튀어나온 하나씩 달리는 암꽃이 있습니다. 이 암꽃이 바로 도토리가 되는 자리인 거죠. 수꽃에서 꽃가루가 나와서 멀리 퍼뜨리면 이 암꽃에 떨어져서 도토리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나무에도 꽃이 있습니다. 자, 참나무 같은 경우에 한 그루인데 암꽃 모양과 수꽃 모양이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암꽃이 있고 수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그루에 암수가 한 그루 안에 같이 들어있어서 암수 한 그루라고 부르고요. 다음 암수 한 그루지만 꽃은 암수가 따로 핀다고 해서 암수 땅꽃이라고 부릅니다. 암수 한 그루인데 암수 땅꽃인 경우지요. 그와 같은 경우의 꽃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으름덩굴이라고 하는 그 꽃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나나처럼 길쭉길쭉한 게 달려있는 커다란 꽃인 암꽃과 꽃가루 주머니를 갖고 있는, 꽃밥을 갖고 있는 작은 꽃들이 여러 개 달려있죠. 이 작은 꽃이 수꽃이고, 이 작은 꽃이 수꽃이고, 큰 꽃이 암꽃입니다. 그래서 암꽃에 달려있는 진한 자주색의 긴 몽둥이처럼 생긴 게 씨방이고요. 그 씨방 위쪽에 달려있는 끈적끈적해 보이는 곳이 암술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으름덩굴도 암수 한 그루인데 암수 땅꽃으로 피는 식물입니다. 암수 딴 그루인 나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주변에 청미래 덩굴이라고 부르는 나무들이 숲에 가면 많이 있는데, 작은 떨기나무, 덩굴성 떨기나무입니다. 이 청미래 덩굴 같은 경우엔 암수가 서로 다른 꽃을 피웁니다. 암꽃이 있고 수꽃이 있는데, 암꽃이 피는 나무인 암그루와 수꽃이 피는 나무인 수그루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수 딴그루라고 부릅니다. 암수가 서로 다른 개체에서 핀다는 거죠. 수꽃이 피는 나무에선 수꽃만 피고, 암꽃이 피는 나무에선 암꽃만 핍니다. 그런데 이 청미래 덩굴은 외떡잎 식물이거든요. 외떡잎 식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외떡잎 식물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꽃잎이 하나, 둘, 셋, 뒤쪽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꽃잎이라고 부르지 않고 꽃받침 조각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꽃받침 조각이 바깥쪽에 3개, 안쪽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수꽃은 수술이 6개가 달려 있죠. 밑에 암꽃을 보면 꽃잎 모양은 똑같습니다. 바깥쪽 꽃받침 조각이 3개가 있고 안쪽 꽃받침 조각 3개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녹색의 씨방이 보이고 암술 머리는 3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 재미난 게 외떡잎 식물 꽃들의 특징은 이렇게 3회 배수로 이루어져요. 외화피편, 바깥쪽 꽃받침 조각이 3개, 안쪽 꽃받침 조각이 3개, 다음 수술이 6개,
그리고 암술머리 3개로 갈라지죠. 이렇게 3회 배수로 이루어지는 게 외떡잎 식물 꽃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잎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식물이 살아가면서 생장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번식을 하고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뭇잎이 있어야만 그 두 과정 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나뭇잎은 식물의 영양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외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기관인 거죠. 나뭇잎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무에게 있어서 나뭇잎은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도달한 에너지를 생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은 녹색 식물들 빼곤 없다고 봐야지요. 식물들은 나뭇잎이나 풀잎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다른 생명체들, 물론 다른 생명체들 쓰라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기에너지로 전환하고 그것을 저장하는데 그 저장된 에너지를 생태계의 다른 생물들도 함께 사용하는 거죠. 덕분에 생태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나뭇잎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에너지 생산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뭇잎의 구조를 알면 나뭇잎 읽기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어떠한 나뭇잎을 봐도 나뭇잎의 기본 구조만 알면 그 잎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나뭇잎의 생김새를 가지고 이게 무슨 나뭇잎인지 아는 거는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걸 아는 걸 꼭 권하진 않습니다. 나뭇잎의 이름을 나뭇잎만 보고 나뭇잎의 이름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종류가 많기도 하고 그걸 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요. 그건 차츰 넓혀가면 되는 영역이고요. 나뭇잎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나뭇잎의 기본 구조를 알면 우리가 어떠한 나뭇잎을 만나건 그 나뭇잎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뭇잎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나뭇잎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혼잎이냐, 나뭇잎이 작은 잎 여러 개가 붙어서 한 장이 되는 겹잎이냐를 살펴봅니다. 혼잎과 겹잎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나오니까 알아보기로 하고요. 나뭇잎 한 장이 있습니다. 나뭇잎 한 장이 있을 때 가지 쪽에 붙어 있는 얇은 부분을 잎자루라고 부르지요. 그 나머지 부분을 잎몸이라고 부릅니다. 잎의 몸이죠. 그래서 잎자루와 잎몸으로 나뭇잎은 구성이 되고 잎몸은 다시 나누면 중간 부분을 잘라서 아래쪽 잎자루 쪽을 잎밑이라고 부르고 잎자루의 반대쪽 끝쪽을 잎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보면 잎밑과 잎머리 모양이 나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잎밑이 뾰족하게 생겼다, 둥글게 생겼다, 평평하게 생겼다처럼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언어로 읽어내셔도 좋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지만 꼭 그걸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잎의 가장자리를 보면 가장자리 모양이 나뭇잎마다 다 다르거든요.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것도 있고 밋밋한 것도 있습니다. 이 가장자리 부분을 우리가 잎 가장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옆육, 잎에 살이 있는 곳을 잎살이라고 부르고요. 그 잎살 사이를 관통하는 관다발을 우리가 잎맥이라고 합니다. 잎맥은 나뭇잎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잎자루 끝에 가지와 붙는 부분에 턱잎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혼잎과 겹잎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잎은 말 그대로 잎자루 끝에 잎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하나의 잎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혼잎이라고 하고요. 잎자루 끝에 잎몸이 작은 나뭇잎 여러 개로 붙어서 하나의 잎몸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겹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잎몸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걸 겹잎이라고 합니다.
그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잎 자루 끝에 마치 새 깃털 모양으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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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속으로 쭉 좌우 잎맥을 기준으로 좌우로 쭉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새 깃털 모양이라고 해서 깃골겹잎이라고 합니다. 다음 줄기가 하나 있고 그 줄기 끝으로 그 잎자루 끝으로 잎맥인 거죠. 그게 혼잎으로 보면 잎자루부터 잎맥이 쭉 있어서 그 잎맥 끝으로 작은 잎들이 사방으로 붙어 있는 걸 사람 손 모양이라고 해서 손골겹잎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맥 끝에 잎이 3장 붙어 있으면 새겹잎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겹잎도 여러 가지 겹잎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잎을 보게 되면 겹잎, 홈잎을 구분한 뒤엔 그 잎 가장자리 모양을 살펴봅니다.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지 혹은 톱니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톱니 모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동글동글한 거, 뾰족한 거, 그 이빨로 파먹은 모양으로 생긴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각의 것들을 부르는 학술적인 명칭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이 톱니가 어떻게 생겼어? 무얼 닮았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자리 톱니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주 굵은 맥과 굵은 맥 사이가 깊게 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결각이라고 부르는데요. 톱니보다 깊게 파여 있는 것들을 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각도 있고 톱니도 있는 잎도 많고요. 결각은 있는데 톱니는 없는 잎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보면 큰 맥 2개 사이가 깊게 파인 결각이 있는지 혹은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잎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잎은 잎머리와 잎 밑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잎머리 모양이 어떤지, 뾰족한지, 둥근지, 평평한지, 잎밑이 쏙 파여서 귓볼 모양인지 아니면 뾰족한 모양인지, 안으로 굽었는지 밖으로 굽었는지 등등 잎밑과 잎머리 모양을 살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잎맥인데요. 잎맥은 우리가 크게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잎 중앙에 쭉 가는 굵은 잎맥, 주맥이라고 하지요. 그 주맥이 있는데 그 주맥을 첫 번째 난 잎맥이기 때문에 1차 맥이라고 부르고요. 그 1차 맥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어나간 걸 우리가 측맥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나 있으니까요. 그 측맥을 1차 맥으로부터 나왔으니까 2차 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차 맥에서 더 갈라져서 잎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세맥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맥은 3차 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잎맥이 1차 맥, 2차 맥, 3차 맥으로 나눠져서 잎 전체로 물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양분을 나무 각 부분으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파이프, 즉 소통의 기제가 잎맥입니다. 또 잎은 2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잎자루 밑에 달려있는 턱잎입니다. 턱잎이 있나 없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턱잎 모양도 매우 재미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잎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퇴화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가시로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양하지요. 또 하나는 잎의 두께와 손이나 눈으로 느껴지는 여러 감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어떤 잎은 두툼하게 생겼고요. 어떤 잎은 더 부들부들하고 어떤 잎은 반짝반짝하고 어떤 잎은 털이 많이 나 있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오감으로 잎을 만져보고 느껴보는 활동이 또 중요한 잎 탐색 과정입니다. 이제 4강 3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